얼굴의 내면 지도. 우리는 매일 자기의 얼굴과 마주대하며 무엇을 보는가? 우리는 자기의 안면 얼굴을 보지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머릿속을 보고 있다. 마주대하는 것은 얼굴이지만 우리는 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거울을 보면서 이목구비의 불균형적인 요소나 피부의 처짐, 또는 새롭게 돋아난 뾰루지의 정체에 더 눈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얼굴의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자기 내면의 얼굴을 보고 있다. 이것을 정신적 응시라고 말한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얼굴은 정신의 문이며 그 초상이다라고 했으며, 얼굴에서 나타나는 감정과 표정은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얼굴은 양쪽의 44개의 표정 근육으로 6,000개의 표정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근육으로 무수한 표정을 만들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바디랭귀지로 소통이 가능하게 한다. 인간의 얼굴에 있는 근육은 다른 동물들보다도 훨씬 디테일하다. 크게 저작근과 표정근으로 분류하는데, 표정 근육은 좌측 22개, 우측 22개로 이루어져 피부에 고정되어 있다. 표정 근육은 감정에 따라 뇌의 지령을 받아 순간순간의 변화무쌍한 표정을 만들어낸다. 얼굴의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얼굴의 표정 근육 중 눈을 둘러싸고 있는 눈둘레근은 진짜 미소에서만 사용된다. 억지로 웃을 때는 입꼬리 당김근을 주로 사용하고 눈둘레근을 사용하지 않는다. 송나라 때 마이 선생의 가르침을 집필한 마이상법 은관상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다. 이 책에 의하면 부끄러운 일을 겪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좋은 일이 생기면 얼굴에 생기가 넘치게 되고, 화가 나면 얼굴이 잔뜩 짜증스러워지는 것은 무형의 마음이 유형의 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무형의 마음이란 그 기분에 따라 변하는 오장육부의 움직임이며, 오장육부의 움직임은 얼굴뼈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쳐 유형의 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관상이란 시간이 지나면 만들어지는 얼굴의 모양새를 보고 내면을 읽는 것으로, 겉으로 드러난 생김새를 가지고 내면의 성격과 기질을 파악하는 유사과학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얼굴을 보고 성격과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된 아주 전통적인 분석 개념이다. 누구도 하지 못한 방대한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던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상학에서 관상이란 정신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정신적 속성이라 하였다. 스위스 신학자 요한 카스파 라바터는 신체를 통해 영혼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고, 프랑스에서는 형태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프랑스 의사 루이 코마는 인체 내에서 생명력이 작용하는 것이 얼굴의 모양과 형태를 낳는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철학자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얼굴은 몸의 영혼이라고 하였다. 또한 동양에서는 명리학보다 위는 관상이요 관상보다 위인 것은 심상이라고 하였다.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얼굴이며, 얼굴의 특정한 상을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말은 세상에 나올 때는 부모님이 만들어준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들어간다고 했던 링컨 대통령의 말과도 상통하는 말이다. 즉, 인간이 스스로 가지는 사고나 감정, 의지 및 자아와 자신에 대하여 갖는 태도나 신념으로 나타나는 자아의식은 얼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난다. 인상학 PHYSIOGNOMIK이란 외모의 구성, 특히 얼굴의 모습을 그 사람의 심성과 연결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형성된 정신적, 심리적 상태가 외부로 나타난 모습을 근거로 개인의 성격, 체질, 건강, 사회적 관계를 추론하는 학문을 말한다. 쉽게 말해 사람의 마음을 얼굴을 통하여 보는 학문으로, 얼굴에 사람의 마음이 반영되어 얼굴의 각 부위에 그 사람의 성격과 사고방식이 깃들여지고 그에 따라 특정 생김새가 만들어지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인간의 얼굴에 조화롭게 있는 눈, 코, 입은 한번 태어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하는 것과 같이 형태가 변하게 되어 있다. 선천적 DNA는 오장육부의 생김새, 뼈의 형태, 근육의 형태, 결합 조직에 내장되어 있는 정보 등 이러한 본래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말하며, 후천적 DNA는 가지고 태어난 오장육부에 담겨진 비물질적인 요소를 말한다. 여기서 비물질적인 요소는 환경에 의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얼굴은 상징이 모인 조각보라고 표현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정보가 아닌 얼굴 뒤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내면, 즉 얼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동양의학에서 얼굴을 볼 때 눈, 코, 입 생김새보다 마음의 상을 보는 것을 중히 여긴 것은 내면의 얼굴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음의 상이 질병과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이다. 사람의 얼굴은 머리뼈 8개와 15개의 얼굴뼈가 퍼즐처럼 끼워 맞춰져 있다. 인체를 해부해보면 얼굴에서 8개의 머리뼈가 비중 있게 차지하고 얼굴뼈는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MIT 미디어 연구소 펜틀랜드 팀장에 의하면 얼굴은 100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모자이크라 했다. 이것을 발판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 능력보다 더 세분화된 얼굴 인식이 가능하게 되어 이 기술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소프트웨어가 사용 중이라고 한다. 얼굴에는 상대방에게 기쁨과 행복감을 주는 미소를 나타내는 근육이 있는가 하면 인상을 찌푸릴 때 작용하는 근육도 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라는 속담에서처럼 웃는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보기에도 좋다. 특히 입 주위 둘레에 많은 근육들이 연결되어 있어 긍정적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 얼굴의 표정을 전체적으로 밝게 만들어 호감 주는 얼굴로 바뀐다. 인체의 다른 곳과 달리 인간의 얼굴은 그대로 노출되는 곳이다. 물론 여성들의 경우는 화장으로 포장할 수는 있지만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것이 표정이다. 표정에는 생김새와는 무관하게 상대방이 호감을 느끼거나 비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마법이 숨겨져 있다. 화를 반복적으로 많이 내면 화내는 표정 근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결합 조직으로 이루어진 연부 조직은 고착화된 채로 근육이 굳어 상대에게 특정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성품이 수반되지 않을 때 호감이 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얼굴은 타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으로 감정의 내부 영역이 외부 세계로 표현되는 곳이다. 우리는 상대방의 얼굴에서 슬프거나 기쁘거나 화나는 표정을 본능적으로 읽는다. 얼굴을 보면서 우리의 눈은 상대방의 내면을 읽고 있다. 우리는 상대방의 눈, 코, 입을 보고 있지만 동시에 얼굴 뒤에 있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있는 것이다. 얼굴을 보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상대방을 보고 순하거나 사납거나 똑똑하게 생겼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파악한다. 인간 사회에서 소통의 수단이 언어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드러내지 않아도 말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얼굴이다. 각자가 타인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것은 얼굴의 생김새와 함께 자신도 모르게 판단하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얼굴이다. 시각 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상대 얼굴의 생김새는 뇌에서의 판단 기준이 더해져서 상대방의 내면의 얼굴을 관찰하게 된다. 따라서 얼굴은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외부 세계에 보여주는 곳이라 정의 내릴 수 있다. 얼굴이 말한다 라는 말이 있다. 내면의 마음을 그대로 얼굴에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감정은 생리학적으로 자율신경을 통해 오장육부의 변화와 뇌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들의 변화 속에 만들어진다. 동양의학에서는 오장육부마다 감정을 배속시켜 감정에 따라 오정육부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이런 관점을 통해 얼굴의 구역을 보고 구조는 탄생하였다. 이 망진법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얼굴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얼굴의 비율이 있다고 한다. 한때 황금 비율의 연예인이 검색어 1위를 할 정도로 광풍이 붙었던 적이 있다. 이제 황금 비율은 비단 건축가나 예술가들에게만 필요한 용어가 아니라 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대중들의 시선이 장시간 떠불게 되는 연예인의 얼굴에도 적용할 수 있다. AI를 통해 생성된 미인들의 얼굴은 완벽한 황금 비율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히려 완벽한 황금 비율이 아닌 자연스러운 인간의 얼굴이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예측해본다. AI를 통해 생성된 얼굴은 인간과 같이 눈, 코, 입을 가지고 있고 비율은 더 시각적으로 뛰어날 수 있지만 내면의 세계가 없기 때문이다. 서양의학은 인체를 물질로 인식하지만 동양의학에서는 인체를 물질보다 비물질적인 요소에 더 비중을 두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 특히 얼굴은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요소의 정보가 함께 인식되어 타인을 판단하는 창구가 된다. 얼굴 위에 얼굴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속 얼굴과 겉 얼굴로 표현하고 대화 속에 상대방을 두고 가면을 벗겨야 한다거나 진짜 얼굴을 알고 싶다거나 하는 흔한 표현들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에게 첫인상은 사회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첫인상이 나쁘면 사회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첫인상은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기 쉽기 때문이다. 첫인상은 0.3초라는 짧은 시간에 호감, 비호감으로 정해지고 3초 안에 디테일이 결정된다. 첫인상이 결정되기까지 뇌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 정보를 저장한다. 우리는 상대방을 관찰 시 1초 만에 30가지 이상의 정보를 1차 시각 뇌로 전달한다. 첫 번째 과정은 눈으로 선입견 없이 보고, 두 번째 과정은 감성으로 느낀 다음, 세 번째 과정은 눈, 코, 입에서 나타나는 비물질적인 표정을 읽고, 네 번째 과정은 그 사람의 목소리나 언어적 표현, 말의 억양 등을 청각 정보로 받아들이고, 다섯 번째 과정으로 최종 판단하여 상대방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뇌는 첫인상이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인식한다. 첫인상을 결정짓는 데는 여러 모순이 따르기도 한다. 왜냐하면 시각신경이 빠져나오는 나비뼈가 완벽한 균형 잡힌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우측 시각 뇌가 우세하거나 좌측 시각 뇌가 우세한지에 따라 상대방의 우측 얼굴을 보고 판단하거나 좌측 얼굴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에 대한 첫인상의 결정은 바라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상대방이 우뇌를 사용하여 얼굴을 보는지, 좌뇌를 사용하여 얼굴을 보는지에 따라 나의 얼굴이 다르게 인식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첫인상의 결정에서 공통점도 존재한다. 바로 좌우 편차가 크게 차이나는 비대칭 얼굴은 그만큼의 첫인상에서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얼굴은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얼굴을 지배하고 있는 뇌의 활동 영역이 다르다 보니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다. 좌측 뇌는 말의 기능과 관계하는 입과 혀를 통제하고, 우측 뇌는 안면 인식과 공간 및 시각 기능과 관계하는 눈과 귀를 통제한다. 수많은 연구에 의해 대칭성이 뛰어난 얼굴이 더 건강하게 보이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대칭성이 높은 얼굴은 머리뼈와 얼굴뼈의 움직임이 균형 잡힌 것이기 때문에 건강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시건 주립대학교에서 대칭성 검사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결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한 연구 결과를 얻었다. 인간은 개인 차이는 있지만 상대방의 얼굴뼈를 관통하여 내부를 들여다보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있다. 전문 사진작가들이 촬영하는 인물 사진을 보면 예쁘게 나오는 사진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진 속에 나오는 인물의 감정이 사진 속에 담길 때 좋은 사진이라고 평가받는 것처럼 인간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는 내면의 얼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간의 사회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얼굴이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들이 축적되어 쌓여진 결과물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지층이 퇴적된 상태를 보고 사건 발생 시기나 상황을 파악하듯이 인간의 얼굴도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생각하고 마음을 가졌던 부분들이 퇴적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즉 얼굴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내적 퇴적물이 쌓여 외부로 표출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변한다. 얼굴의 구조도 변하고 얼굴 뒤에 숨은 내면 또한 변한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볼 때 노화가 두드러진 부분을 보고 나 이를 판단하니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보기가 불편할 정도로 주름을 없애는데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마냥 젊게 보이는 마법을 찾기보다는 더 우아하고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 얼굴에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성괴성 현괴물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외과적인 방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젊어 보이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어색하고 마주대하기가 불편한 것은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닐 것이다. 사람은 본래 사고를 하고 그 사고에 따른 행동을 하며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여 습관을 만든다. 습관은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 성격에 따라 삶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사고를 통해 만들어진 각자의 삶이 우리도 모르게 얼굴에 퇴적물처럼 쌓여가는 것이기에 인위적으로 속이게 되면 그 어색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마음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마음의 근원을 모르니 마음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마음이란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을 뜻한다. 인간의 마음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 작용한다. 뇌의 잠재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뇌의 영역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도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사람들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 사회생활의 실패와 성공은 다양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생각하기에는 어떤 일이 잘 안 되어도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무엇에 이끌려 선택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본다면 적어도 반복된 실패는 만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간은 서로를 바라보며 판단을 결정할 때가 많다. 특히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타인의 행동을 보고 판단한다.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얼굴의 미세한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보고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며 판단에 대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얼굴의 표정을 만드는 표정 근육을 불필요하게 많이 만들어 상대방에게 굳이 부정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묘비명을 갖고 싶어하는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과 필립 짐바르도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면 별것 아닌 일상적인 대화조차도 수군거리는 것처럼 듣는다고 한다. 인간은 상대방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대하고 눈을 마주치고 상대의 내면과 대화를 하는 것을 두고 진심이 통했다라고 말한다. 기본적 귀인 오류라는 사회심리학 핵심 개념을 만든 심리학자 리로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성격보다 상황을 강조하고 타인에게는 성격이나 태도, 가치관 등 내부적인 요소에서 원인을 찾는다고 한다. 곧 이 말은 내 문제는 세상 탓이고 남의 문제는 그 사람 성격이나 태도 때문이라는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를 심리학 용어로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하는데 리로스는 동양인보다도 오히려 개인적 성향이 강한 서양인이 오류가 더 많다고 말한다. 어떤 행동을 타인이 했을 때 무조건 비난보다는 그 행동이 나오게 된 상황적 요인을 찾아보는 것이 좀 더 성숙한 사람의 행동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대부분의 인간은 나는 내가 잘 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자기중심적 사고의 부산물일 뿐이며 심리학 용어로는 통제의 착각이라고 말한다. 외부 환경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일종의 착각을 말하는 것으로 지극히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낙관적인 결과가 올 것이라고 믿는 현상이다. 쉽게 말해 돈을 잃고도 계속해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말한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동과 정신과정, 영혼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 특히 얼굴은 상대방의 심리가 매우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곳이기도 하다. 인간의 얼굴을 보고 여러 가지 정보를 읽을 수 있는 것은 과학적 연구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대화 중에 눈을 좌우로 움직이는 사람은 머릿속에 대화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있다. 또한 동양에서는 눈썹과 눈썹 사이의 인당을 슬기로운 눈이란 뜻으로 해안이라고도 하고 제3의 눈이라 하는데 물질이 아닌 것을 보는 눈으로 여긴다. 인간은 몸과 마음이 서로 감응하여 반응을 나타난다. 인간은 누구나 각자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정보와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정보가 육체적 생명이 닿을 때까지 서로 감응하여 자기의 삶을 이끌어간다. 인간의 해부학 구조를 보면 마치 몸과 마음이 감응하여 어떤 반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체의 중심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비뼈에 뇌를 싸고 있는 뇌척수막과 머리부터 항문까지 하나로 되어 있는 두 개의 관이 부착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근거를 가지고 엉치뼈와 골반이 얼굴의 변화를 만든다는 가설을 세웠다. 두 개의 관은 얼굴의 틀을 만들고 내면의 얼굴을 만드는 중요한 곳으로서 이목구비의 변화를 만든다. 또한 조각난 얼굴뼈는 개별적으로 각자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조각난 얼굴뼈들이 퍼즐처럼 끼워 맞춰지면서 두 개의 관의 움직임이 얼굴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이해한다면 자연스러운 미인은 물론 노화가 더디되는 젊은 얼굴로 성형된다는 비밀을 누구나 알아차릴 것이다.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이 누구든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 사람마다 호감을 느끼는 기준은 모두 다르지만 호감을 느낀다는 것은 뇌의 편도체에서 좋은 감정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미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누가 봐도 이목구비가 예쁘지만 인상이 별로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시각적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 뒤에 숨겨진 속의 얼굴을 보고 판단한 것이다.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누구나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동양의학에서는 얼굴을 분석하는데 망진법을 사용하였다. 망진은 해부학적 구조를 통해 얼굴에 나오는 반응을 집계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동양의학에서는 오장의 감정을 배속시키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뱃속에 있는 장기가 병들었을 때 이 문제들이 얼굴에 나타나는 망진법을 찾아내서 수천 년이 지나도 사용하고 있다. 해부학적으로도 인체의 오장육부는 얼굴뼈 안으로 연결되어 있어 얼굴의 모든 정보가 인체의 모든 정보를 말해준다. 단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폐의 통로는 코, 간의 통로는 눈, 신장. 통로는 귀, 심장의 통로는 얼굴, 비장의 통로는 입이라 하여 이곳으로 표출되는 것을 보고 그 장기의 문제점을 파악한 것이다. 또한 머리뼈를 통해 직접적 근막으로 연결되는 오장육부는 머리뼈에 의해서도 오장육부의 리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반대로 오장육부에 의해서도 머리뼈에 직접적인 움직임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오장육부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얼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죽을 때까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멈추지 못하는 것이 호흡이다. 호흡에는 선천적 호흡과 후천적 호흡의 두 종류가 있다. 먼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횡격막 호흡은 후천적 호흡에 속한다.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에 첫발 디딜 때, 즉 출생 시 처음으로 하는 호흡이기 때문이다. 횡격막 호흡은 오장육부를 마사지하는 기능을 한다. 횡격막은 오장육부를 감싸고 있는 장간막들의 움직임의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는 장기이다. 다음으로 선천적 호흡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즉 출생 전부터 머리뼈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말한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은 발생 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머니의 뱃속에서 머리뼈가 먼저 생성되고 이후 이를 기준으로 고유한 리듬으로 머리뼈가 호흡하고 호흡의 리듬에 따라 회전하면서 서서히 만들어진다. 출생 전부터 고유한 리듬을 가지고 머리뼈가 회전하면서 오장육부가 생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머리뼈에 오장육부가 매달려 있는 구조는 인간은 머리 오장육부 감정이 서로 영향을 끼치는 구조다.